네, 안녕하세요. 우리 태양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일 본장 마감 이후에 대한광통신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또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오늘도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실 때도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대한광통신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길게 보세요. 대한광통신 조정받고 올라갑니다. 라고 하더라도 안 들리실 거예요. 이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짜증만 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길게 봐야 되는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선배님들의 소중한 이 자금을 우리 세력들의 아가리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배님들만큼은 그러지 마셨으면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서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반드시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실 만한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쁘신 만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대한광통신 이 나쁜 놈아 제발 좀 반등 좀 해라. 주포들 지겹고 짜증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꼭 반등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왜 그렇죠? 유튜브 이 정책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다른 대한광통신의 주주분들께서 혹여나 투매를 하시려다가도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버텨야 되는구나 라는 이유를 공유받고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투매를 하시려다가도 안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다른 분들께서도 영상 시청하시라고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아셨죠?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할 건데 그리고 특히나 오늘 영상 중간에는 선배님들 위해서 손실을 좀 해보기를 도와드리려고 선물도 꼭 가져왔으니까 요거까지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요?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존하면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일단 단기 추세에 꺾였습니다.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을 이탈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붙었던 적이 없던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초록색 선인 60선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수급은 솔직히 다행이라는 점은 들기는 해요.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 앞전에 들어오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려나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물량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주포라고 알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대한광통신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저는 하나 그나마 좀 요거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융투자랑 투신의 오늘 수급,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요거는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금융투자는 누구예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이라고 하면 타인의 자금을 토대로 대리 위임받아서 운용하는 주체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7만 주 정도 가량의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점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이 수급을 말씀드릴 때 금융투자는 어떤 기관들입니까?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트레이더가 많아요. 프랍 트레이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면 회사의 자금을 토대로 증권을 운영합니다. 이 말인즉슨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 등등등등 증권사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증권사들마다 각 프랍 트레이더 분들이 계세요.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몰려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고용되어서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지만이 나의 직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사선을 넘나드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투자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장기가 아니라서 솔직히 속상합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음을, 단기적이라도 주가가 들어 올려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 때문이라도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거고, 자, 투신에서 많지는 않지만 오늘 어쨌든지 간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1등은 연기금이고요, 2등은 투신입니다.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단체죠. 자,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때요? 5월 초부터 해서 보게 되면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얘는 조금 팔았다라고 해도 앞전에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 정말 한 4분의 1 정도겠죠? 그리고 연기금도 물론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들어왔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수급이 왜 좋아요? 연기금과 투신은 이 금융투자랑은 다르게 장기간적인 매매를 추종합니다. 장기간적인 매매를 추종한다. 왜 그러냐? 단타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고객의 자금을 운용받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투자자들인 연기금과 투신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요것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 말고도 이제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뭐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집단인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사모펀드가 보통은 아주 소수의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소수라고 하면 자산이 굉장히 많은 소수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모집이 되는 비공개 펀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사모펀드의 특징이 뭐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이 주체가 성과급에 따른 보수율이 책정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모펀드들이 실적에 따른 큰 수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좋아하는 데다가 갑자기 뭐 어떤 특정 종목에서 사모펀드의 수급이 잡힌다라고 하면 요거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급만 따져본다. 오히려 개인분들은 털려나가고, 즉 이탈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관과 뭐 이런 사모펀드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대한광통신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급만 보게 되더라도요. 그래서 현 상황, 만약 이들이, 수급의 주체들이 바보가 아닌데 종목이 진짜 끝났다라고 하면 매도를 그동안 종용했어야 되는 건데, 매도가 아니라 심지어 금융투자에서는, 사모펀드에서는 단기간적으로라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에서의 수급이 들어왔던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설사 추세가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뭐 대한광통신을 개별적으로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만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결국 다 봐야 돼요.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수급도 봐야 되고, 개별적인 재료들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테마의 흐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내용들을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땐,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외인들의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주포 물량이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점쳐보면 결국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분들도 꼭 아실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꼭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반등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자,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테크놀로지가 프리마켓에서 20%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 얘기 왜 드리냐? 대한광통신이랑 마벨테크놀로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또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마벨테크놀로지가 어디냐, 보통은 이렇게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3월 10일 날 요때죠? 대한광통신의 상승을 가속화시켰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통신 테마를 붐을 만들었던, 맞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광통신, 광케이블, 그리고 광학 반도체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그게 바로 3월 10일 날 요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뭐 너나 가릴 거 없이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누구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진행했던 이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항상 추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얘네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 CEO가 투자한 이 섹터들을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누구요? 주포들도 요거를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보도록 하자면,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오늘 왜 올랐냐? 자,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젠슨 왕이 만났습니다. 누구를? 이 컴퓨텍스라는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CEO와 함께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진짜 극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못해도 시총이 1조는 가야지 됩니다 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가? 일단은 현재 19시 51분 8시가 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2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마벨 테크놀로지가요. 자, 얘네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CEO가 언급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느냐? 맞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코히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4.82%가량 올라갔고, 우리 또 대한광통신이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요 코닝 같은 경우에도 오늘 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요? 루멘텀 홀딩스, 얘까지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세 돌려놨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고가 놀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광통신, 광케이블, 그리고 광학, 얘네 테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요? 결국 죄송한 김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꼭 반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테마가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테마 뭐였습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계획 중이다, 방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이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가진다라고 해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LG전자, LG, CNS, 그리고 밑에 NC도 있네요. 그죠? 얘네도 있고. 얘네들이 일단 단기간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테마가 다시 광통신 섹터에도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CEO가 얘네들, 이 기업들의 총수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가오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시대에는 해당 산업군들이, 해당 제품들이 필요해졌더라고요.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뭐 만들죠? 자, 이것저것 만들지만 저는 요거라고 볼게요. 이번에 만나는 기업이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앞으로 만들 거고, 이 냉각 쪽, 액침, 냉각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결국 인공지능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죠. 자, 네이버 뭐 하고 있습니까? 얘네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딩 컴퓨터, 뭐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서버 쪽, 데이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라고 하기보단 데이터.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어요? 얘도 협동 로봇. 우리나라 국내 시총 3등이 아니고 로봇주들 중에서 3등의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얘도 만나고, 그리고 자주 만나시는 분들 누구예요? 하이닉스 태원 회장님이랑 삼성전자. 왜 만나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논리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거고, 얘네가 앞으로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제품들, 산업군인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던 게 누구였죠? 삼성전기랑 LG노텍이었죠? LG노텍, 삼성전기, LG노텍.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필요한 종목들을,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현대차, 얘네도 빠질 수 없죠. 자, 제가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결국 시장이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인공지능입니다. 이 AI라는 것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대한광통신 역시나 엔비디아 CEO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병목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보를 보내는 데 있어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데이터 센터의 CPU니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업그레이드 해야겠지만 얘네가 고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또 속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속도를 올리려면 구리뿐만으로 안 된다. 이제는 광 케이블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대한광통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점에서 물려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테마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장황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결국엔 어때요? 엔비디아 CEO의 말 한마디만으로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고, 그런 애들은 결국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발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인 거고, 오늘 또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신호탄을 만들어줬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꼭 반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배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판단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일단 이겁니다. 매도를 이미 하셨다라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건 혹은 손절을 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조정받는 구간들 속에 있어서 최선의 이 눌림목 구간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뭐라고 생각하냐?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늘어난 비중을 어디서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요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올라가다가 이제는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재료 소물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 온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이런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판단이 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자 집중해주세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한입니다. 자, 우리 대안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우리 황금손이요 선배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 최대한의 대응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 대안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게 더 많다. 대한광통신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언제부터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언제 정확히 뭐 이런 내용이 다 궁금하시면 문자로 다 하나하나 적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전화만은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문자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LG전자 단기로 접근해서 물려버렸습니다. 윗꼬리에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가나요? 아니면 뭐 바이오, 한미약품이 지금 삼상 불입한다라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물어보셔도 괜찮고 삼성전기, LG노텍 전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냥 대한광통신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 화면에 쪽 잠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주주분들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내역을 제 핸드폰에 보내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움직이죠? 네 맞아요. 내역이니까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자면 여기 2월 11일 날 자 여기 있네요. 대한광통신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요걸 겁니다. 매수가를 얼마에 줬냐, 뭐 비중을 얼마에 줬냐 이런 내용들일 거고 그 다음에 언제예요? 3월 1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대한광통신 별표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꼭 이 내용은 한 글자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비중 전부 다 3월 10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볼게요. 언제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통신 이때도 자 요거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금지하셔라. 오히려 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 진입 타점까지도 보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광통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실시간 단체 문자 대응 따라서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조금 어렵거나 혹은 궁금한 게 더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반등 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영상을 알아낸 게 과언이 아닌 만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가져온 종목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선물이 어떤 건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템베거도 갈만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신 다음에 될 것 같은데요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유가 합당하게 동의하시면 내일은 휴장일이죠. 목요일 오전엔 소액이라도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현금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감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왜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요.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를 생각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바로 이때가 언제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받고 매출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이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자,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들, 이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줍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당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정확히 어디냐면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다 뭐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보통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아니죠. 더 중요해졌죠. 왜 그래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됐거든요. 바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즉 이 말인즉슨 완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사실 얘네가 필요해진 겁니다. 왜 그래요? 해당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 취득을 한 이후 업계에서의 기술력을 선두지휘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해당 기업을 인수함을 통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필요로 하고 인수를 할 겁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더 심지어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해당 기업이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요?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고,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보시게 되면 주가 17,000원일 때 그리 대단한 기업 아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어요? 94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5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건데요.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한 10배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자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 4월, 5월 동안 이거 지났죠 이미? 6월까지 해서 10배거 달성한다. 좋은 결과 보여준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소액이라도 공유 받으셔서요, 꼭 매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숫자로 5번입니다. 자, 숫자로 5번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한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우리 대한광통신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 반복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꼭 화면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시는데 어차피 돈도 들지 않죠. 그러니까 꼭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요, 선배님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신에 두 가지 다 보내셨다, 참여하셨다 라고 하면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어떤 거예요? 반등을 꼭 적어주시면서 우리 대한강통신의 반등을 같이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등이고요. 오늘 영상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일 영상도 다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